안녕하십니까. 닥터 한마디 주치의 박성우입니다. 요즘 이상하게 몸이 계속 간질간질 가려워서 신경 쓰이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이라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거겠지 하고 넘기시는데요. 물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아주 일부에서는 이 가려움이 몸속 장기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어떻게 구별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좋은지 제가 진료실에서 써온 방식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남는 두 어르신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분들이에요. 첫 번째는 66세 이미자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등이 겉이 아니라 속이 근질근질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연고를 바르고 보습제를 바꿔보고 심지어는 등 긁개도 사서 열심히 긁으셨는데 전혀 시원하지가 않더랍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져서 자꾸 잠에서 깨셨고요. 살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문진을 길게 하고 복부 쪽 검사를 권했는데 췌장에 작지만 분명한 이상이 보였습니다. 조기에 수술을 잘 받으시고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지내십니다. 선생님, 등 가려움이 이런 일의 시작일 줄 정말 몰랐어요. 하고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두 번째는 71세 박병호 어르신입니다. 손바닥하고 종아리가 계속 가려워서 밤마다 뒤척이셨대요. 처음에는 건조해서 그렇다는 말만 듣고 보습 위주로만 관리했는데 이상하게 연고가 거의 듣질 않았습니다. 동시에 밤에 식은땀이 늘었고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피곤이 오래갔죠. 저는 림프절을 만져보고 혈액 검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고 다행히 초기에 확인해서 표준 치료로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가려움이 이렇게 고마울 날이 오네요. 덕분에 빨리 잡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가려움 자체보다 가려움의 패턴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할 때 특히 보는 5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예시를 곁들여 설명드릴게요. 첫째, 지속성입니다. 보통의 건조 가려움은 며칠 길어도 한두 주면 보습과 연고, 생활습관 조정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상 비슷한 강도로 끌고 가거나 오히려 점점 심해진다면 피부 바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반응성입니다. 약국, 연고, 보습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일반적인 방법에 확실하게 반응이 없을 때는 신호를 한 번 더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바르면 잠깐 시원한데 1에서 2시간이면 다시 도돌이표예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셋째, 시간성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더 심해져서 잠을 설친다. 이건 염증 매개물질과 자율신경 변화가 겹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은 특히 주목합니다. 넷째, 국소성입니다. 전신이 마구 가려운 게 아니라 유독 같은 부위만 반복되는 것. 예를 들어 등 중앙 딱 이만한 네모 범위가 늘 미쳐요. 종아리 앞쪽만 유난히 미칩니다. 이런 식의 반복 국소 가려움은 원인 찾기를 권합니다. 다섯째, 깊이감입니다. 겉을 긁어도 시원치 않다. 뼛속에서 올라오는 느낌이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속에서 오는 가려움은 피부 장벽 문제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되고 그 상태로 한 달쯤 지속된다면요. 일단 검사를 받아보자. 이게 제 권고의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도한 공포가 아니라 필요한 의심입니다. 겁을 내기보다 순서를 정해 침착하게 확인해 가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부위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부위는 왜 가려울 수 있고 어떤 동반 신호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은지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등 중앙, 특히 양쪽 어깨뼈 사이가 자꾸 가렵다. 이럴 땐 제가 소화기 쪽, 그 중에서도 췌장을 염두에 둡니다. 췌장은 배 깊숙한 곳, 등 쪽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췌장 주변에서 분비되는 염증 매개 물질이 척추 주변 신경을 자극하면 겉이 아니라 속이 미친다는 표현을 하시곤 합니다.
식욕이 줄고 체중이 슬금슬금 빠진다. 소변색이 노랗게 진해졌다. 같은 동반 증상이 붙으면 더 주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70대 초반 남성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파스도 붙였지만 등 한가운데 근질근질한 느낌이 도무지 안 가신대요. 결국 초음파와 CT를 이어서 찍어봤고 조기 병변이 보였습니다. 수술은 비교적 일찍 끝났고 지금은 등 가려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그러고 보니 가려움이 제 생명줄이었네요 하시더군요. 종아리나 다리 전체 가려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위는 림프계, 혈액질환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땀이 많아진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미열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목이나 겨드랑이에 작은 몽우리가 만져진다.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면 저는 림프절 상태와 혈액 수치를 꼼꼼히 봅니다. 60대 후반 박명희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종아리 가려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는데 보습제와 연고가 전혀 듣질 않았고 2에서 3주 사이에 살이 2kg 넘게 빠졌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림프절 비대와 염증 수치 이상이 나왔고 추가 확인 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 2주 지나서 가려움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원인을 건드리면 증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손바닥, 발바닥은 어떨까요? 여기는 피부가 두꺼워 각질이 잘 생기고 체중이 실리거나 자주 쓰는 부위라 단순 건조로도 가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습, 각질 케어로도 안 잡히고 밤에 유독 심해지면서 피부가 두터워지고 갈라지는 양상이 겹친다? 이럴 땐 진행성 장기 질환에서 나타나는 부종양 파라네오플라스틱 변화 쪽도 한번 봅니다. 70대 중반 최정팔 어르신이 기억나네요. 손발바닥이 가렵고 두꺼워진다는 호소로 오셨는데 흉부 쪽 추가 검사를 통해 초기 병변을 발견했고 치료 후 손발 증상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거칠어진 줄만 알았어요 하셨죠. 두피는요. 탈모와 가려움이 동반될 때 그리고 멍이 잘 든다거나 잔병 치레가 잦아졌다거나 하는 전신 신호가 붙을 때 저는 혈액 쪽도 함께 봅니다. 60대 후반 이정의 환자분은 샴푸를 바꾸고 두피 연고도 발라보고 탈모 치료도 해보았지만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피로가 심하고 감기를 달고 사시길래 항목을 넓혀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잡아서 치료했고 한 달 남짓 지나 두피 가려움이 먼저 가라앉았습니다. 탈모 때문인 줄만 알았는데 몸이 보낸 신호였군요 하시더라고요. 항문이나 생식기 주변 가려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습진이나 곰팡이로 흔히 생길 수 있지만 연고 치료를 꾸준히 했는데도 몇 달째 비슷하고 분비물이나 미세출혈, 냄새 변화 같은 게 있다면 해당 부위의 정밀 확인이 필요해요. 70대 초반 김명희 어르신은 여러 달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서 조직 검사를 했고 초기에 확인되어 수술과 방사선 치료 후 잘 지내십니다. 단순한 가려움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하시며 안도하셨습니다. 유방 부위는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져지는 덩이가 없는데도 피부가 붉어지고 뜨겁고 오렌지 껍질처럼 두터워지는 변화와 가려움이 같이 온다면 단순 습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진행이 빠른 편이라 빨리 확인하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진단이 빠르면 치료 성적이 확 달라집니다. 제 환자분 중 박순희 님도 그랬어요. 피부과 치료만 2달 하다가 내원하셨고 바로 검사로 이어 조기 치료했습니다. 브래지어가 닿기만 해도 아팠는데 그게 신호였네요 하시더군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궁금하시죠? 저는 간단하지만 꽤 유용한 방법을 권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7일 반응 테스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 맞는다고 느끼는 보습제 하나만 정해주세요. 하루 3번, 아침 저녁 샤워 후와 취침 전 같은 양으로 같은 부위를 7일 동안 꾸준히 바릅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3가지만 기록합니다. 첫째, 가려움 점수 0부터 10까지. 둘째, 밤에 깬 횟수. 셋째, 긁은 자국이나 붉어짐의 변화. 7일 후에 점수가 절반 이상 내려갔다면 일단 피부 장벽 관리 쪽이 잘 맞는 겁니다.
20에서 50%만 내려갔다면 다른 피부 질환이나 내과적인 원인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화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 심해졌다? 그땐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서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테스트는 진단 그 자체가 아니라 방향을 잡기 위한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면 뭐부터 말해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제일 도움이 되는 건 잘 정리된 메모입니다. 6가지만 준비해 주세요. 언제부터, 하루 중 언제 심한지 정확한 위치, 강도 점수, 동반 증상, 시도해본 치료와 반응, 여기까지가 한 번 묶음. 가능하면 최근 3개월 사이에 바꾼 약, 영양제, 세제나 바디워시 같은 생활 제품까지 적어 오시면 2번 묶음으로 더 좋습니다. 이런 기록은 진단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쯤에서 반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가려움도 짚고 가겠습니다. 샤워나 목욕을 뜨겁게 오래 하고 난 직후에만 심해진다. 난방을 세게 틀고 잠자면 아침에만 심하다. 새로운 비누나 세제를 바꾸고부터 시작됐다. 이런 건 대부분 생활 습관과 연관된 자극성 가려움입니다. 샤워물 온도를 낮추고 접촉 시간이 길지 않도록 하고 세제 바꾸고 가습을 적정하게 해주면 며칠 안에 확실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피부 장벽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도 헷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자주 듣는 질문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전신이 마른 느낌이라 여기저기 가려운데 이게 다 위험 신호인가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겨울철 건조, 바람, 잦은 샤워, 세제 자극 같은 요인이 훨씬 흔합니다. 다만 지속, 밤악화, 치료 무반응이 겹치면 검사를 권합니다. 긁어서 상처가 번졌어요. 이게 더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긁어서 생긴 2차 감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계속 자극하면 상처는 잘 낫지 않습니다. 상처 관리와 원인 탐색을 동시에 하셔야 해요. 어떤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문진과 진찰 후 기본 혈액 검사, 간, 신장, 갑상선 기능을 먼저 봅니다. 필요하면 가슴 엑스레이, 복부, 경부, 초음파 같은 1차 영상 검사를 하고요. 부위에 따라 소화기 내과, 혈액종양 내과, 유방외과, 비뇨기 부인과로 단계적으로 의뢰합니다. 혹시 약이나 영양제 때문에도 가려울 수 있나요? 충분히 있습니다. 진통소염제, 일부 항생제, 이뇨제, 특정 보조제, 심지어 허브 성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게 있다면 꼭 목록에 적어 오세요. 가려움이 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데 그럼 안심해도 되나요? 반복된다면 기록을 더 꼼꼼히 해보세요. 주기, 계절, 식습관, 스트레스와 엮이는지 보다가 기준선을 넘기면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생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부 장벽을 지키는 기본이 가장 강력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고 비누나 바디워시는 접히는 부위 위주로만 쓰세요.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넉넉하게 바르고 면 소재, 헐렁한 옷으로 자극을 줄입니다. 낮에는 땀이 났다면 가능한 빨리 갈아입고 손톱은 짧게 깎아 긁힘 상처를 줄이세요. 밤에 심하면 시원한 찜질이나 손으로 두드리기, 보습 리필로 대신합니다. 이런 기본 관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원인이 내부에 있더라도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 가려움의 강도와 빈도가 줄어 수면과 컨디션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그럼 나는 지금 당장 뭘 하면 좋을까? 정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내용의 핵심만 3줄로 적어드립니다. 첫째, 가려움은 패턴이 중요하다. 지속, 밤악화, 치료 무반응이 겹치면 한 달을 넘기지 말자. 둘째, 부위별 동반 신호를 같이 보자. 등 중앙, 종아리, 손발바닥, 두피, 항문 생식기, 유방 피부 변화는 특히 주의. 셋째, 기록은 힘이다. 시작 시점, 하루 중 패턴, 위치, 강도, 동반 증상. 시도한 치료 6줄만 적어도 진단이 반은 끝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가려움증이 암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수가 중요합니다. 그 소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기준선을 정하고 차분히 확인하는 겁니다. 조기 확인은 불필요한 불안을 키우는 게 아니라 불안을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부모님께 한마디 꼭 건네주세요. 요즘 어디 가려운 데 없으세요? 밤에도 그래요? 그 짧은 질문 하나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물어봐 주세요. 나는 언제부터 어디가 어느 정도로 무엇과 함께 가려웠지? 답을 적어보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힙니다. 저는 박성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필요하시면 이 영상 설명에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요약본을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삶에 바로 도움이 되는 의사의 한마디 정확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